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을 이야기하는 코너를 생각했었거든요. 음, 첫 작품으로 위대한 개츠비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1부 1화 그녀의 선물편을 작가가 직접, 제가 작가니까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뒷부분은 1부 1화를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요, 작품을 꺼내 놓으면 실은 독자의 것이죠. 더 이상 작가가 소유를 주장하기가 힘든 컨텐츠인데, 그런데 작품을 소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억측, 추측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작품이 엉뚱하게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뭐 캐치빈이 이런 사연이 있다, 뭐 선의 선택은 이렇다, 아니면 이 장면은 이렇다. 근데 저는 뭐 대부분 작가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을 다 용인하는 편입니다. 구경도 하고 흥미롭게 지켜보기도 하는데, 때로는 너무 긴 기간 방치해두다가 아예 그 독자분들 몇몇의 주장이 정설로 정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작가가 등판해서 수정을 해주긴 하죠. 아니 그것이 그게 아닙니다. 이 대사는 그게 아닙니다. 류로. 그런 의미로 자기 작품을 작가가 설명하는 어떤 기회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일단은 온라인 만화를 제대로 제가 시작한 첫 작품이나 다름없는, 그전에도 온라인 만화를 하긴 했었으나 위대한 개츠비 1부 1화, 그러니까 회마다 영상 하나씩을 만들 생각입니다. 실은 회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요. 일단은 이게 서론이었고요. 일단은 위대한 캐치비는 2005년 3월부터 다음에 연재하게 된 작품인데, 실은 그 전에 엠파스에 먼저 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몇 월인가, 10월이었나? 그 11월이었나? 하여튼 2004년도 후반에 먼저 연재를 하다가 엠파스가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면서 제가 직접 그 당시 다음, 그러니까 만화 속 세상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코너 이름이. 거기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분에게 이러이런 작품이 있는데 엠파스가 공중분해되는 바람에 이 작품 계속 살려내고 싶다. 어차피 초반, 연재한 지 초반이니까 충분히 그 아직 독자들에게 그 연재했던 작품이 아닌 새 작품으로서 인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담당자분도 오케이, 그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연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에는 위대한 개츠비 1부 1화가 공개된 때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시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 어떤 소문 그런 걸 좀 잡겠습니다. 초반에 일단 고양이를 너무 애정하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의인화해서 그린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개, 강아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리고 위대한 캐츠비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랑 연관이 있다라는 또 얘기가 많았죠.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시에 피츠제럴드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읽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연관성을 계속 추적하는 글을 이제 넷상에서 발견하고, 아, 작품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읽으면 안 되겠다 마음 먹고 실제로 작품 끝날 때까지 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읽지 않았습니다. 맹세.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전혀 그 소설과는 내용과 관계가 없었고, 실은 제목과는 밀접합니다. 그 제목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위대한 개츠비 만화를 보신 분들은 실은 성인들의 이야기잖아요. 뭐 청년들이 나오긴 하지만 성인물입니다. 약간 드라마 트루기는,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등장해서 풀어내면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이 아닌 누구나 캐치비고 누구나 페르스고 누구나 선하운드일 수 있다라는 그 보편성을 주기 위해서 동물로 만든 거죠. 일례로 톰과 제리의 예가 그런 거죠. 톰이 쫓고 제리가 도망가지만 결국 톰이 계속 당하잖아요. 톰과 제리를 매회 보다 보면은 그것은 볼 때 누구에게 감정을 이입하나요? 뭐 제리에게 감정 이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매번 당하는 톰에게 감정 이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로 의인화한다. 그러니까 수인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동물로 의인화하는 작품의 장점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편적으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운드고 누구나 캐치비일 수 있죠. 그래서 동물로 그려야겠다. 기본 스토리가 나온 상황에서 근데 제목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뭐 몇 주를 고민했었죠. 근데 샤워를 하고 이제 그 장식장이라고 해야 되나? 화장실에 있는 걸 뭐라고 해야지? 수납장이라고 하나? 그걸 열었는데 예전에 선물 받았던 그러나 이제 쓰다가 거의 구석에 처박혀서 거의 쓰지 않는 조금 남은 어떤 로션이었나 스킨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오늘 쓰고 버려야겠다라고 꺼냈는데 그게 갸스비였습니다. 갸스비. 상표. 그래서 거기서 갸스비에서 G를 C로 바뀌면 캐치비거든요. 캐치비. 그래서 뭐 어감이 나쁘지 않네. 하면서 이 갸스비도 The Great 개스비에서 나온 그 개스비일 텐데 그러면은 아예 C로 바꿔서 위대한 캐치비로 하면 어떨까? 어차피 고양이와 개와 곰 이런 류의 수인물이니까 이렇게 발상이 빌드업된 거죠. 더군다나 중요했던 것은 가장 초라한 청춘들의 이야기지만 가장 화려한 제목을 붙여서 그 반어법이 주는 반어가 주는 어떤 그 화학작용을 좀 누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효과를 기대했던 거죠. 가장 그러니까 소중한 빛을 발휘하긴 하지만 찬란한 빛을 발휘하지는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제목을 좀 거하게 짓는 거죠. 위대한 캐치비 하는 순간 쑥 들어가면 작품은 위대할 것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개개인은 물론 반짝반짝 빛나는 자기 사연들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의미로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위대한 캐츠비 1부 1화 그녀의 선물편. 일단은 작품에 대해서 일단 오프닝을 보시면은 발로 시작하죠. 그 가장 빠르게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 캐치비, 나이, 그리고 백수. 근데 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첫 장면은 이거죠.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장면은 당시 그 온라인 만화 태동기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경도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경에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싶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공들인 배경이 아니죠. 지금 2020년도의 웹툰의 만화들은 너무 퀄리티가 높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는 공 들인다고 드렸습니다. 그 당시 연도의 작품들을 훑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경은 연필 종이에다 연필로 그린 겁니다. 연필로 그리고 인물은 A4지에다가 또 펜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두 종이를 스캔해서 채색해서 합친 거죠. 그래서 이 배경과 인물의 이질감 있죠.
그 배경은 이렇게 그 텁텁한 느낌이고 인물은 왠지 똑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좀 분리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제가 머릿속에 아른거렸던 것은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세계 최초의 애니메이션은 증기선 윌리지만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은 백설공주거든요. 디즈니의. 백설공주의 그 우물가에서 백설공주가 이제 참새들과 다람쥐들과 이제 같이 노래를 하면서 우물을 푸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프닝 즈음에. 그 장면이 갖고 있는 그 나른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면서 왠지 이제 연필로 톱톱톱톱 이렇게 그려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정말 만화 같은 현실감보다는 만화 같은 느낌, 동화 같은 느낌 그런 걸 오프닝으로 주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장인물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강제 철거가 예정된 동네 뭐 이런 이제 공간에 대한 설명 옥탑에 산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두 문장 단락 그러니까 인물을 빨리 간편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가 사는 동네의 환경과 정서를 빨리 소개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두 컷과 두 문장을 통해서 빨리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해치운다고 얘기하면 좀 실례일까요? 하여튼 해내고 싶었죠. 근데 여기서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강제 철거가 예정된 동네를 지나는 그 앞으로 그 이 일부 1화에 등장하는 페르수와 페르수와 캐치비어와의 관계를 공간과 같이 배치한 대사입니다. 아니 문장입니다. 강제 철거가 예정된 동네. 그러니까 연인 관계가 이제 곧 끝날 수밖에 없는 캐치비와 페르수와의 관계를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미리 암시를 하려 했습니다. 뭐 이들의 정서죠. 그리고 고무일 뿐이라는 굉장히 시니컬한 대사. 그러니까 콘돔을 급히 사갖고 가는 캐츠비가 콘돔을 손에 들면서 고무일 뿐 이따위 고무라면서 그러니까 둘의 관계와 캐츠비가 페르수와 뜨거운지 아니면은 좀 이제는 그 큰 신선한 설레임 없는 그냥 묵은 연인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고무일 뿐 이따위 고무 뭐 요런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되게 야한 장면입니다. 둘의 성행위를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결국 그 이불 속에 그러니까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감추는 게 굉장히 야하잖아요. 더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그곳에서 꼬리만으로 이들의 성행위의 단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불 밖에 드러난 꼬리 하나만으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품 보시면 아시겠죠? 좀 야한 장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수가 이제 그 청첩장, 그러니까 선물을 남기고 떠나고 캐츠비는 넥타이 선물 안에 있는 청첩장을 발견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감동 취소. 그러니까 이 회가 또 저에게는 좀 의미 있었던 게 대사와 나레이션을 이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는 사랑해 하고 나레이션은 사랑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나 뭐 이렇게 나레이션을 깐다면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되는 거잖아요. 독자분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실제 입으로 내뱉는 대사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편에서거나 이격하거나 아니면 따로 말 그대로 이제 배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독자분들이 이 각 캐릭터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버리게 만드는 효과들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뭐 모든 게 처음이었던 시절이라서 다 일종의 저에게는 실험이었죠.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스가 없는 것들도 간혹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일부 일어나는 유난히 좀 심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박스의 이런 프레임의 작품을 가두는 그러니까 가둬서 장악하는
이런 회, 그러니까 첫 컷이 이런 느낌이죠. 프레임 안에,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든다라는 것은 배경을 무조건 꽉 채워야 됩니다. 배경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좀 이렇게 피했던 만화들이 당시에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2화부터는 프레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박스가 없는 것을 혼재했던 일부 1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 부분이죠. 맨 마지막 컷. 이제 페르수가 일방적으로 이제 헤어져라기보다 나 이제 결혼해. 내 결혼식에 와줘 하고 청첩장을 남긴 6년 사귄 여자. 근데 결혼이 이제 3일 남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머리가 회전이 돌아가는 거죠. 무기력한 회전이죠. 기계적인 회전. 감정이 없는 단순한 숫자만 체크하는 상태죠. 일종의 진공 상태인데 72시간 그리고 2160분 그리고 12만 9600초라고 써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다 틀린 표현입니다. 72시간이면은 4320분이고요. 25만 9200초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걸 지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살짝 넘어갔습니다. 1부 1화는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배경도 좀 길고 그러나 이거는 뭐 앞으로 2화, 3화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보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오류들을 조금씩 잡고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작가의 말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부 2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